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조금 논란이 있는 주제입니다. 최근 국내 출시된 폭스바겐 ID4와 아우디 Q4 e-tron의 디스크 브레이크가 아닌 드럼 브레이크가 적용되면서 네티즌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양측의 의견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유로7 파트부터 보시면 됩니다. 일단 드럼 브레이크가 괜찮다는 측의 의견으로는 전기차에서는 회생제동이 있으니까 드럼 브레이크로 충분하다. 제조사가 바보도 아닌데 이런 걸 테스트 없이 그냥 내보내겠냐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드럼 브레이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브레이크는 안전에 관한 문제다. 원가 절감을 이유로 안전이 담보되면 안 된다. 소비자가 제조사를 변호하지 마라 라는 의견으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드럼 브레이크의 안전성이나 기술적인 측면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의 드럼 브레이크가 도입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건데요. 설전이 굉장히 치열한 만큼 양측의 의견은 최대한 중립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조사인 폭스바겐 측에서도 ID4 출시 후에 대변인을 통해서 드럼 브레이크 적용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변인은 전기차에는 회생제동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브레이크 역할도 한다. 내연기관에 비해 그만큼 물리 브레이크의 사용 빈도가 낮고 평상시엔 회생제동 브레이크를 주로 사용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물리 브레이크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은 긴급 상황 외에는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디스크 브레이크는 차가 주행을 할 때 로터를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어서 구름 저항을 줄이기 위해이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일단 폭스바겐은 당시까지 가지고 있던 자사 드럼 브레이크의 한계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컨티넨탈사의 전기차용 드럼 브레이크 개발을 의뢰했습니다. 여기서 컨티넨탈은 우리가 아는 타이어와 부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컨티넨탈사에서는 디스크 브레이크 수준의 전기차 전용 드럼 브레이크를 개발했고 교환 주기는 약 15만 킬로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 수치는 일반 디스크 브레이크보다 약 3배 정도 늘어난 수준인데요. 아무튼 의뢰를 했던 폭스바겐에서는 그룹 산하의 아우디도 있으니까 ID4에 적용한 동일한 드럼 브레이크가 Q4 e-tron에도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인 것 같은데요. 물론 소비자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폭스바겐이 말한 긴급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드럼 브레이크가 원가 절감이라는 인식이 겹치면서 안전에 대한 지적까지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 이 브레이크 교체 주기의 증가로 소비자의 비용 절감을 실현했다라는 폭스바겐의 해명은 소비자들의 불안감과 원가 절감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8월 카카오 채널에 올라온 전기차 실험 영상이 화두에 올랐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기아의 EV6, 포드의 머스탱 마하2, 폭스바겐의 ID4를 가지고 이런저런 테스트를 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회생제동 테스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험 내용으로는 시속 160km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회생제동만으로 정차하는 거리를 측정하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결과는 EV6가 1위, 마하2가 2위, ID4는 테스트 장소인 활주로의 끝까지 가면서 3위를 기록했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차가 금방 서버렸다는 것. 이건 그만큼 회생제동 브레이크의 개입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ID4의 경우 기어 셀렉터의 D모드에서 엑셀을 떼면 벤츠의 글라이딩 모드와 같은 코스팅 모드가 들어가면서 회생제동을 소극적으로 사용하는데요. 기어 셀렉터를 한 번 더 돌려서 회생제동 우선인 B 모드로 변경을 해도 브레이크를 밟아서 회생제동을 거는 것이 회생제동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조금 복잡하죠? 아무튼 실험 결과에 대해서는 해석도 천차만별이다 보니 국산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 회생제동에 대한 거부감 여론 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유튜버나 매거진에서도 진행하는 실험을 폭스바겐에서나 컨티넨탈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것. 국내 시장의 드럼 브레이크에 대한 불신을 잠재울 수 있는 실험 결과 같은 걸 발표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현재까지의 상황 정리였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알아본 내용입니다. 일단 제가 볼 때 이 문제의 포인트는 드럼 브레이크가 디스크 브레이크만큼의 성능을 낼 수 있냐, 그 부분이 아닌 상황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유로7,
즉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때문인데요. 여기서 유로7이라는 건 신차가 출시될 때 보면 뭐 유로5 적용, 유로6 적용 이런 식으로 해당 시기에 정해진 질소 산화물, 미세먼지, 일산화탄소와 같은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물질들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보통 디젤차들에서 DPF가 들어가면 유로5고요. 요소수가 들어가는 건 유로6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는 유로6 세대예요.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대충 듣다 보면 디젤차 관련 얘기들이 많아서 그렇지 사실 이 규제에 대해서는 가솔린 승용차부터 오토바이까지 세부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유로7이라고 했었죠. 유로7은 2025년에 시행될 규제인데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유로7에 브레이크 분진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디스크 브레이크에서는 패드가 마모되면서 미세먼지가 나오니까 요거를 규제하겠다는 건데요. 현재 대다수의 차들에 적용된 디스크 브레이크는 외부로 노출이 돼서 방열에는 좋지만 마모된 패드의 분진은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유럽 쪽에선 이런 류의 미세먼지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해요. 근데 드럼 브레이크는 오픈형인 디스크 브레이크에 비해서 방열에는 조금 약하지만 마모된 패드 분진들은 드럼 안에 모이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으로 비산되는 먼지를 막고 모인 먼지들은 정비소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유도하겠다는 건데요. 물론 그런 식이라면 앞으로 나오는 차들은 모두 다 드럼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특히 프론트까지 드럼 브레이크로 간다고 하면 지금 같은 민심에선 반발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참고로 폭스바겐의 의뢰를 받았던 컨티넨탈사에서는 프론트 드럼 브레이크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전기차는 배터리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보다 무게가 더 나가는 만큼 브레이크 분진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OECD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내연기관 대비 전기차에서의 브레이크 분진은 3%에서 8%가량 더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유로7이 발표가 됐냐? 아직 아닙니다. 요거 결정되면 칼같이 지켜야 되니까 논란이고 뭐고 없을 거예요. 아무튼 유로7은 10월 26일 발표를 앞뒀다가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진행 과정을 보면 단순한 연기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로6의 경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로5에 비해서 급격히 격상됐습니다. 질소 산화물 파트를 보시면 2에서 0.46으로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졌는데요. 이러한 흐름이라면 유로7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환경을 지킨다는 것, 물론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근데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 수치를 실현한다는 것에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근데 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이 기준을 맞춘다고 해도 내연기관의 판매 기한은 2035년입니다. 약 13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 이후로는 팔질 못합니다. 즉 유로7에 맞는 내연기관 파워트레인을 개발해도 13년 만에 회수가 될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다고 하면 차값이 엄청 올라가겠죠? 이러다 보니까 유로7에서는 파워트레인에 대한 기준을 유로5나 6 때보다 어렵지 않게 하되 브레이크와 같이 다른 파트들을 넣어서 협상 카드로 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유로7의 발표는 11월 9일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발표되면 바로 소식 전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가 유로7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정식 발표는 아니지만 현지에서는 관련 뉴스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10월 21일의 뉴스에 의하면 유로7 기준 중 일부분이 완화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배기가스 규제를 거의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와중에 유럽에서는 꽤 공신력 있다고 알려진 폴리티코의 기사를 살펴보면 유로7의 초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위원회는 현재의 지정학적, 경제적 상황에 맞춰서 최종 검토가 이루어졌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현재 유로6와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되 전기차 배터리의 내구성과 브레이크, 타이어에서의 발생되는 분진을 기준에 포함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도입되면 진짜 싹 다 드럼 브레이크에 타이어는 또 어떻게 될까요? 물론 유로7이 그렇다고 한들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긴 합니다. 바로 폭스바겐은 왜 이 유로7이 발표되기 전에 드럼 브레이크를 개발하고 도입을 했냐?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공식적인 자료를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폭스바겐의 선구안이었다 또는 그냥 한 건데 그게 운 좋게 맞아버렸다.
그것도 아니면 미리 안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홍시피셜 해보자면 폭스바겐 그룹은 11개 자동차 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룹입니다. 이번 드럼 브레이크는 컨티넨탈이 개발을 했는데요. 이 개발 비용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여태까지 썼던 디스크를 쓰면은 돈도 추가로 안 드는데 굳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로7의 첫 논의는 21년 4분기였습니다. ID4는 21년 초에 출시가 됐어요. 뭔가 시간대가 안 맞죠? 물론 브레이크 분진에 대한 논의와 기사는 18년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브레이크 분진에 대한 논의는 유로7의 이전부터 별개로 진행된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유로7의 브레이크 분진이 포함이 된다면 폭스바겐의 민첩한 대응은 두고두고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폭스바겐은 디젤게이트 사례가 있었으니까 솔선수범하긴 해야 돼요. 아무튼 결과는 11월 9일에 나옵니다.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유로7의 결정은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의 종말을 선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이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브레이크 분진은 거의 확실히 들어갈 것 같고요. 타이어는 반반 정도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타이어 분진이 포함된다면 분진이 최소화되는 신소재 도입에 또 이게 전기차의 순간 토크를 견디는 수준이 되어야 되니까 야 이거 타이어 값도 장난 아니게 올라가겠는데요? 요게 코너에서는 무게랑 횡지를 다 받아주면서 접지력까지 좋아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러면 딱딱하면서도 접지력이 좋은 타이어라는 말이 되는데요. 이게 가능한가? 아무튼 드럼 브레이크의 성능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로7으로 드럼 브레이크가 보편화가 된다면 그에 걸맞는 기술 향상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시장 납득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드럼 브레이크는 조만간 경험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